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택괴의 대상으로서 대상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된 뜻은 천지교이 만물 통에 주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가 서로 사귐으로 해서 만물이 통한다라고 했을 때 만물이 통한다라는 말은 만물이 생장한 것입니다. 태어나고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통할 통자로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인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만물의 생장을 어떻게 유지하고 도울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천지의 기운으로 만물이 태어나고 만물이 커나가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하늘과 땅 사이에 사는 우리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해야 할 일이 바로 태어나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봄에 씨앗을 뿌리는 것이고 잘 커나가기 위하여 우리는 김을 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인간이 인간의 할 일을 함으로 해서 천지의 교태한 기운에 의하여 만물이 생장할 때 우리는 그 만물을 생장시켜서 이러한 태를 보존하고 인간으로서 삶을 구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대상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된 뜻이고 이것이 인간의 생명을 연장해 갈 수 있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문에서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활, 천지교태라고 해서 하늘과 땅이 서로 사귀면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앞서에서도 보셨듯이 만물이 통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만물이 통하다의 뜻이 천지가 기운을 서로 교통함으로 해서 만물이 태어나고 커나간 것이 통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만물이 태어나고 커나갈 적에 우리는 이걸 보면서 왕후가, 천자가 법을 받아서 뭘 하느냐.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의 기운에 따라서 더 쉽게 표현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추나 추동의 계절에 따라서 인간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경제를 다스려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는 이하야 뭐 하느냐? 재성이라고 하는 것과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재성이라 하는 것은 자, 마름제자로 이 재물제자를 썼지만 이 마름제자로 너무 지나친 것은 자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상이라는 것은 부족한 면은 인간이 돕는 것입니다. 바로 만물을 생장시키기 위하여 우리는 천지의 도에 과하다 싶으면 조금 그것을 재단해서 줄여나가야 하는 일을 해야 되고 부족하다 싶으면 돕고 바로 그러한 것들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재성보상은 다시 정자의 말을 빌려서 해석하기로 하고 천지의 도를 재성하며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천지의 도를 재성해서 추나추동과 같은 이러한 데에 우리가 지나치다 싶으면 그것을 좀 다소 절제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보상천지지하야 천지의 그 마땅함을 거기에 부족하면 돕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천지에 의하여 인간의 역할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추우면 옷을 좀 더 껴입고 더우면 옷을 좀 더 시원하게 입고, 이것도 재성과 보상에 관련된 것입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도랑을 쳐서 물을 빼고, 만약에 비가 적으면 도랑에 물을 대서라도 적정한 물의 온도와 물의 양을 맞춰준다라는 거, 이게 전부 재성 보상에 관련된 사람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추나추동이 돌아간다고 해서 사람이 거기에 재성 보상이라고 하는 인간으로서의 일을 하지 않으면 그 농사는 젖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이 천지에 의하여 생활할 수 있는 기조의 행위가 재성 보상 네 글자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천지의 도를 따라서 인간이 해야 할 행위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재성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재성하야, 재단에서 딱 완성을 하여 그 지나친 면은 제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상이라는 것은 부족의 의미를 보완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보상해가지고 그 미치지 못한 바를 도와준다라는 거. 너무나 날씨가 추워지면 농작물에 폐해가 있으면 비닐이라도 씌워서 비닐하우스라도 하는 거, 이게 더 보상지도인 것입니다. 이게. 자, 천지지도는 불능자성이라 하늘과 땅의 도라고 하는 것이 추나추동되면 생장수장, 태어나고 커나가고 수확하고 저장하지만 하늘이 스스로 장독대에 갔다가 창고에다가 곡식을 넣어준 법은 없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천지의 도라 하는 것은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지만 불능자성이라 스스로 하늘이 내려와서 하늘 곡괭이로 김맬 수가 없는 것이고 타작에서 창고에 넣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지의 도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성인 재성보상지 하나니 반드시 누구를 필요로 하느냐? 성인이 그것을, 천지의 도를 재성하고 보상해 주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의 도에 의하여 인간이 해야 할 일이 재성보상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를 들면 예컨대, 같을 여자, 예컨대 세유사시에 한 해에 4계절이 있다라는 것은 뭔 예를 들었느냐? 이게 천지지도예요. 하늘과 땅에는 4계절이 있는데 그럴 때 재성보상이 뭐냐? 성인이 춘적 교민 파종하고 성인이 봄이 되면 백성들에게 씨앗을 파종하시오라고 가르치고, 가을이 되면 백성들에게 이제는 수확을 하시오, 그만 거둬야 할 때가 됐습니다. 이러한 것이 재성이다. 그리고 백성으로 하여금 잡초가 많으니까 김을 좀 매시오, 물이 부족하니까 물 좀 대시오, 이렇게 김 매고 관계에서 물을 대도록 가르친 거, 이것이 보상지도인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4계절에 농사를 짓고 인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운봉호 씨는 태를 어떻게 썼느냐? 왜 태괴가 여기에 나오게 됐는가? 건곤괴 이후로 음양의 획수가 각기 30획이 됨으로 해서 10번째의 획이 되면서 태괴가 만들어졌다. 이게 10번째 획이니까. 그래서 이것은 태는 뭐에 의해서 그러면 30이라는 각기 균등한 30획, 그 이후에 태괴가 됐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이 태괴라고 하는 것은 음양이
과한 것도 없고 불급한 것도 없는, 즉 태평세대라고 하는 것은 중도의 세계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중도라고 하는 말 속에는 뭔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균형이 잡힌 세계,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음도 30, 양도 30으로서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이 잡힌 세계, 이것이 태평성대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이런 비유를 쓰는 것이에요. 그러면 균형이 잡혀야 하기 때문에 이미 이렇게 태괴가 이루어진 후에는 재기과하고 바로 그 지나친 것은 제재해서 줄이고 재단하고 그 부족한 것들은 보완을 하는 것이 소위 보태야라. 이것이 바로 태평시대를 보존하고 유지하는 균형 있는 감각, 중도에 맞는 균형, 이것이 태평시대를 유지하는 길이라고 봤던 것입니다. 자, 초구라 하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아래의 건괴와 위에의 건괴로 구성되어 있는 게 지천태이기 때문에 이제 초구는 어떻게 가느냐, 양이 생장해서 올라가는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 세 사람이 어깨동무를 하면서 위로 올라가는 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양이 함께 한다라는 것을 자연계에, 자, 이게 상인데 그 상의 비유를 뭘로 했느냐, 이 띠라고 하는 것이 쭉 뿌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띠풀의 뿌리를 뽑으면 쭉 연결돼서 있는 것처럼, 자, 띠의 뿌리를 뽑는 것처럼 쭉 연결돼서 뒤에 뿌리도 연결돼서 뽑히는 것과 같나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자연의 현상에 비유를 하는 거라면, 자, 인간사로 말하면 그럼 어떨까? 인간사로 말하면 그것은 바로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 기자, 양이라고 하는 그 부류들이 무리로 나간 것이다. 그 무리로서 하면, 조속한 말로 하면 떼거리로 나간다 이 소리예요.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뭉쳐서 나가면 정이 기라리라. 그렇게 해서 좋은 시대에 좋은 사람들이 벼슬에 진출해서 조정해 나가는 일이 그 옳은 일이니라. 이게. 자, 그래서 삼양이 제하하여, 삼양이 건괴가 아래에 있으면서 발모려는 상현이진을 비유한 것이에요. 서로 연결지어서 서로 어깨동무를 하면서 벼슬길로 나아가는 거라고. 그것이 발모연여지상이라, 띠풀을 딱 뽑으면 뿌리가 연결돼서 쭉 뽑히듯이 그러한 형상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정행지길야라, 바로 이렇게 선량한 사람들이 모두 무리지어서 조정으로 나아가는 것이 길한 것이니라. 점자양강이면 기정지랴라, 점친 사람이 양강의 덕을 가졌다라는 이 양강이라는 말은 선량한 사람이라면 그 점은 그 벼슬에 나가는 것이, 그 정함이 가는 것이 길하니라. 곽박의 독림이라는 책을 보면 두지 휘자하야 절군이, 이것은 읽을 독자가 아니라 구두점이라 해서 구두를, 이게 휘자에서 휘자에 이르러서 구절을 끊고 있으니, 만약에 휘자에서 구절을 끊지 않으면 어떻게 그리봐진 거는 이기휘정이면 이렇게 된 것이에요. 무리로서 그 함께 나아가면. 그런데 곽박이부터 정자까지 붙여볼 일이 아니라 휘자에서 떼야 된다. 그 무리로 하는 거라고.
그러니 하계 방차다 아래에 빗괴도 이기 휘에서 글을 띄어 봐야 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운봉어 시왈 발모려라 하는 것은 발모려 세 글자라 하는 것은 재물의 위 상년지상이요. 이것은 자연계의 사물에 있어서의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형상을 말해주는 것이고, 이기 휘는 바로 그 무리로서 한다라는 이 세 글자는 제인에 이건 인간 세계에 인간사에 있어서의 서로 연결하여 나아간다라는 상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점초알 초효를 점쳤을 때 이기 휘라 하는 것은 그러면 무리는 어떤 것이 무리냐? 바로 군자여 군자로 이루야라. 군자와 군자가 같은 유가 되는 것이니까 군자가 군자와 함께 나간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삼양이 욕진이 이지자는 제초라. 삼양이 다 나아가려고 하는데 이거의 출발점을 끌어준 사람이 누구겠어요? 초요에 있는 것이에요. 삼양이 욕진이 삼양이 다 나가려고 하지만 그렇게 만들어준 자는 누구냐? 바로 첫 발을 내딛는 데 있다 이것이에요. 그것이 제초라. 바로 첫 자리에 있는 것이다. 사왈 이길이는 똑같은 글자인데 사실은 무리했잖아 이웃있잖아 똑같은 무리인데 초구의 무리는 군자와 군자이고 육사의 그 이웃은 누구겠어요? 이게 곤깨니까. 그래서 그 육사의 무리는 음의 무리잖아 이게. 그래 소인이여 소인이류야라. 소인과 소인들이 함께하는 상이 되는 것이다. 삼음이 욕복이 이지자는 제사라. 삼음도 마찬가지로 삼음도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데 첫 걸음을 열어주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곤깨의 아래가 사잖아 이게. 이 첫 단계에 사해가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사불알기라고 사에서는 기라사라는 말을 하지 않고 초요에서 그렇게 나간 것이 기라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디에 주안점을 줬어요? 초효와 사효는 모두 음양의 출발점이라는 건 같아요. 그런데 양의 출발점은 길하고 음의 출발점은 불길하다라고 말한 이유가 뭐예요? 길하다 말을 아는 말 이유가. 주역이라는 것은 이처럼 양을 중시한 군자를 위하여 모든 것이 도모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에 양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음의 출발점은 우리는 거기에 길하단 말을 못 쓴 것이다. 상활 발모정길은 띠풀을 뽑으면 쭉 연결하듯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깨동무를 하면서 벼슬기로 나아가면 길하다 하는 것은 지 제외하라 그 뜻이 밖에 있다라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내 몸이라면 천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밖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벼슬에 나간다라는 것은 천하의 큰 위협을 이루고자 하는 데 있다 이렇게 보면 간단한 것입니다. 성제양 씨가 말하기를 그래서 군자의 뜻은 요 뜻짓자 군자의 뜻은 밖에 있다를 뭔 글자로 바꿨느냐? 바깥의 자를 천하로 바꾼 거예요. 천하에 있다. 그리고 일신, 이 일신이란 게 안내자 뜻이에요. 안으로 내 한 몸에 있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지제외라고 말한 것이다. 자, 구이라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주안점에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중도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중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중용지도라는 것 다 알고 계시는데 중용지도라는 것을
달리 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균형을 이룬 것입니다. 균형을. 어느 한쪽에도 기울지 않는 균형 있는 정치가 중도의 정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평성대를 이룩한 것도 균형 있는 세상을 이룩한 것이고, 균형 있는 세상에는 균형 있는 정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이의 주안점인 것입니다. 이걸 놓치면은 태평성대를 다스릴 사람들의 정치에 안목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균형 있는 세대에 균형 있는 정치를 해야 할 구이의 균형 있는 정치는 뭐냐? 4가지로 나가는 것입니다. 균형 있는 정치의 가운데 중자가 여기서 중행이란 말로 표현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중도의 정치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이게 결론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균형 있는 정치냐? 이런 태평성대를 살다 보면 포항코 그럽니다. 정말 거칠고 마음에 안 드는 놈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만 그런 사람도 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포항이라는 것은 어디에 가깝냐면 어진 은혜에 가까운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한없이 포용을 하지만 포용한 데서 포용이 끝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슴이 넓어서 모든 사람도 포용해야 되지만 우리는 강한 과단력도 필요한 것이에요. 그것이 용빙하예요. 논어에서 나오는 포호빙하라고 맨손으로 호랑이를 때려잡고 황하를 맨몸으로 건너간다고. 이 빙하가 그 뜻이에요. 바로 태평성대니까 가만히 있어도 된다고. 그건 안 돼요. 마치 황하의 넓은 강을 맨몸으로 건널 것처럼 그런 과단성 있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것은 의예요. 의로운 거라고. 거기에 글자를 덧붙인다면 의강이에요. 사람은 인으로 덕혜를 베풀어서 이건 무엇과 같으냐? 민주사회가 되면 될수록 참 시끄럽고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시끄럽게 하는 게 있어요. 그걸 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지만 동시에 정말 의로운 강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것이에요. 사랑과 결단, 이게 균형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자, 3번째는 뭐냐? 이렇게 사람들이라는 것이 잘 살다 보면 멀리 있는 사람 잊어버리기 십상이에요. 멀리 있는 사람도 버리지 말고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 챙기지를 말고 버리면 거기에 너무나 빠지지 않으면 이게 중도 정치예요. 사람이란 게 살만하면 멀리 있는 사람 있기 마련인 것이고 가까운 사람끼리 끼리끼리 붕당짓기 마련인 것인데 그러지 않으면 이것이 중행, 행은 도자 뜻이 나오고 이게 중도에 숭상함을 얻느니라 라고 하는데 숭상이란 말이 그러니까 주자께서는 합할합자를 쓰는 것이에요. 이게 중도 정치에 합한 거라고. 이게 태평성대를 다스려가는 주역들이 해야 할 덕목이에요. 구이가 이강 거유하야 구이라 하는 것은 강으로서 바로 여기에서 지금 왜 중도가 나오느냐. 첫째, 중도가 나올 수 있는 첫째, 바탕은 강한데 자리는 유하니 강유가 이게 중도 정치를 그 사람 자체가 중도지 않아 이게. 인격 자체가. 그리고 두 번째는 제하지중하고 아래에 가장 가운데 효에 있으니 자리가 중도이고 이 소리예요.
그리고 상유 유거지 응하니 위로는 유거에 상응관계를 가지고 있으니 바로 이게 뭔 소리냐? 정치를 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주어 태의 덕중도자야라. 태를 주한다라는 말 속에가 태평성대를 주도하여서 정치할 수 있는 주인공이다 이 뜻이에요. 이런 태평성대를 다스릴 주역으로서 중도를 얻은 사람이다. 바로 이러한 것들에 의하여 중도가 얻어졌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점친 사람들이 첫 번째, 능 포용 황리하고 좀 거칠고 정말 보기 싫은 놈이라도 포용하고, 그러면서도 빙하를 뭘로 해석했어요? 과단간결로 해석한 거예요. 사람이 정말로 과단성과 강한 결단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불화분류하원하고 멀리 있는 사람은 잊어버리지를 말고, 그렇다고 가까이에 있는 붕당들을 너무나 친근하게 당파를 짓지 않으면 저 하보 차효 중행지 도라, 이 효의 중행의도에 부합된다. 이 합자가 상자 뜻을 주자는 상자 뜻이 명확하게 말하기가 그러니까 합할합자로 바꿔놓은 거예요. 이게 바로 중도정치다. 이렇게 해서 태평시대에 태평정치는 뭐냐? 한마디로 이렇게 중도정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글이 나온 것이에요. 중도정치라는 것은 균형과 균형을 이룬 세계, 이렇게 된 것입니다. 상활 포항 득상호 중행이라 하는 것은 정말 이렇게 해서 이 광대야라, 광명정대라고 보시면 되겠죠. 광대 두 글자는. 이 광명정대함이 바로 다른 게 아니다. 네 가지의 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 이게 광명정대한 정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광명정대가 어디서 나왔느냐? 강유상제에서 나온 것이에요. 강할 때 강하고, 유할 때 유하고, 서로 제자는 일월성자인데 서로 균형이 이루어진 것이 광명정대한 정치예요. 유할 때 유하고, 강할 때 강하고. 자, 이렇게 해서 구이까지 구이에 오면서 태평성대를 다스려 나가는 주된 주역이 되었고, 세 번째로 가면, 자, 이제는 이 태괴라고 하는 것이 아래의 세효는 태평을 누리고 있고, 사효부터는 태평세계에서 무너져가는 세계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구삼이라 하는 것은 태평의 극치로서 이제는 내리막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기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삼은 무엇과 같이 했느냐? 무평, 불피며 무왕불복이니, 자, 평지가 있으면 언덕이 없을 수 없고, 자연히 평지가 끝나다 보면 언덕길이 있는 것이고, 무왕불복이니 떠나가면 다시 되돌아오지 않은 법이 없나니, 이게 인간사의 순환관계다. 이게. 그러면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이제는 태평성대도 갈 수밖에 없고 훗날을 기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는 평지의 평탄한 길은 끝났고 험난한 언덕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 소리잖아, 이게. 자, 가는 천운을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간정이면 그런 거예요. 언제나 어렵게 정도를 지켜나가면, 그러면 거기에서 망해가는 나라, 망해가는 집구석에서도 정도를 지켜서 그래도 하면 괜찮고, 이 소리예요. 무료를 기부면 여기에 부자는 어떤 뜻으로 나오느냐? 여기에 부자는
반드시 이르러 올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치를 부로 쓴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부자는 필연성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 필연성이 뭐겠어요? 태평성대가 끝나면 비괴로 넘어가고 해가 뜨면 해가 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부자 뜻이에요. 그래서 그 필연성적인 것을,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걱정하지 않으면 이 소리예요. 어차피 막을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 부자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오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어려움을 걱정하지 않으면, 받아들이면 이 소리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그러면 먹고 사는 데에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장, 과, 우, 중하니 이제는 장차 태평성대의 중도에서 이제는 지내가 버린 것입니다. 바로 태평성대에 이효를 지냈다라고 하면 뭐가 나와요? 태는 장극이 그러잖아요. 태괴는 장차 다 하려 하고 비용내지시하라. 이 비괴가 소위 막혀있는 시대가 오려고 하는 시점에 구삼은 다가섰다라는 것이에요. 무률의 혈자는 걱정우자예요. 부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뭐라고 썼어요? 여기에 부자는 인간의 마음의 믿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천지 자연의 속이지 싱그래요. 기약한 바의 믿음이라 해서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필연의 이치예요. 속이지 신이라는 게 그 뜻이에요. 그렇게 기약한 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긋남이 없는 그런 원리들. 자, 그래서 개점자 갓난수정이면 점친자가 모든 일을 어렵게 조심하고 정도를 지켜나가면 즉 무구로서 복이 있을 것이라 라고 망해가는 사람을 위로하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벌써 구3에 접어들면서는 그 좋았던, 그 융성했던 아름다운 세대가 막을 내리고 있다라는 것, 이 막을 내릴 즈음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발부둥을 칠 것이 아니라 오는 운명을, 오는 천운을 걱정 없이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장 올바르게 정도를 지키면서 저물어가는 해와 내려지는 막을 맞이할 것인가를 말해주는 것이 구사묘에서의, 다시 말하면 이것은 망해가는 나라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